지난달 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란 공격 임박 경고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최고 경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공격하려 한다는 건데요. 이라크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바로 다음 날 이란 외교부는 이란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부인했지만 이란 침공설이 보도되자 원유 가격이 1.8달러가량 오르는 등 국제사회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전부터 중동 한복판에서 대리전과 전면전을 벌여가면서 아슬아슬한 대치를 이어왔거든요.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의 죽음 이후 차기 지도자를 놓고 갈라진 수니파와 시아파, 그 중심에 있는 두 나라가 활발한 라이벌이 되기까지는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메카 압사사고, 시아파 지도자 처형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세계 원유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두 나라가 진짜 전쟁을 벌인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합니다. 벌써 4번째 인사드리는 저는 역사 한우물만 파온 웹툰 작가 무적핑크고요. 오늘은 중동의 두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라이벌 세계사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두 나라 모두 이슬람 국가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를 따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나라의 갈등의 시작이 되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탄생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632년 이슬람을 창시한 지도자 무하마드가 세상을 떠나는데 문제는 뒤를 이어갈 후계자를 안 정해놓은 거였어요.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건지에 대해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안 된다, 무함마드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는데 능력파가 수니, 혈통파는 시아파가 됩니다. 우세한 수니파의 뜻에 따라서 무함마드의 신임을 받던 아부 바크르가 지도자가 됐고 3대 동안 수니파에서 지도자가 선출되는데요. 4대째 들어 원래 시아파가 밀고 있던 무함마드의 가족인 알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지만 5년 후 반란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요. 이어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으면서 무함마드의 혈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가족만을 그의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알리는 죽지 않았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현재 전 세계의 약 18억 무슬림 중 85%가량이 수니파, 15%가 시아파라고 해요.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은 두 종파의 맹주국입니다. 두 나라는 20세기에 들어서 대리전을 통해 끝없이 부딪히는데요. 그 시작에는 이란의 국부로 여겨지는 루홀라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이 있습니다. 1979년 호메이니는 팔라비 왕조를 전복시키면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코란을 헌법으로 삼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펼치면서 삼권 분립을 초월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호메이니의 사상에 따라서 이슬람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서양 문명이 차단되면서 이란 내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됐고 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하죠. 호메이니는 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이란은 물론 모든 이슬람 국가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자신이 시아파와 이란의 지도자임을 떠나서 무슬림 세계의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수니파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했겠죠. 호메이니의 사상을 따르는 무슬림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수니파는 시아파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유혈 충돌이 시작되는데요. 이라크, 레바논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두 종파를 대표하는 사우디와 이란은 대리전을 펼쳐서 서로를 공격합니다. 1980년대부터 종파 싸움을 벌이던 두 나라, 2015년에 들어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더니 이제 대놓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에는 메카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이슬람의 성지인 사우디의 메카에서 성지순례 행사를 하던 중에 압사로 인해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무함마드의 출생지인 메카는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의 성지였기 때문에 압사로 사망한 희생자 중에는 이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사고 2주 전에도 메카의 한 사원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가 나서 이란인들이 목숨을 잃은 참이었다는 거죠. 이란 정부, 종교 지도자 너나 할 것 없이 사우디에 맹비난을 퍼부었고요. 사우디 왕가까지 저격합니다. به لحاظ حقوق بین الملل این قضیه کاملا قابل تعقیبه و قابل رسیدگی است و آل سعود نسبت به این قضیه باید پاسخگو باشه. 이에 질세라 사우디 왕가에서는 이란 그리고 시아파의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를 사탄의 대변자라고 부르면서 맞받아치는데 서로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린 거죠. 이란 정부는 압사 사고로 인해 이란의 지식인들이 죽거나 실종됐다면서 연이어 벌어진 사고가 사우디의 의도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압사 사고에 대한 사과를 거듭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이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던 때 갈등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사우디 정부가 시아파 지도자들을 처형시킨 거였어요. 2016년 초 사우디 정부가 테러범들이라면서 47명을 한꺼번에 처형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시아파 지도자 4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때 처형된 알님르는 사우디 출신이지만요. 이란, 이라크 등 시아파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고위 지도자였는데요. 시아파 지도자들의 처형 소식을 들은 이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테헤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을 급습하죠. خدای متعال از خون بیگناه نمیگذره.
We are determined not to allow Iran to undermine our security. 이에 사우디는 이란과의 교역을 끊고 이란을 오가는 항공편까지 중단해버렸고요. 두 나라는 결국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합니다. 이후 또다시 대리전을 벌이던 사우디와 이란,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포가 거의 반반이 예멘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내전 동안 각각 정부군과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는데요. 그러던 2021년 이란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나라 사이에 화해 모드가 조성되기 시작해요. 단교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회담을 개최했고 지난 4월까지 5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란 내 히잡 반대 시위가 두 나라 사이를 다시 갈라놓고 있는 걸로 보여요. 시위의 여파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던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 여성들과 여성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란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했거든요. 고인이 된 아미니는 쿠르드계로 알려져 있는데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으로 중동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고요. 튀르키예 다음으로 이란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수니파고요. 종파 때문에 이란에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았고 계속해서 독립을 주장해왔죠. 소수민족인 쿠르드계 여성이 이란 경찰 때문에 죽은 걸로 보이자 이란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발루치족까지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민족 국가인 이란의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의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이란 정부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위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우디와 이라크를 공격할 거라는 침공설까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시위가 시작되고 한 달 뒤 이란 정보부 장관은 사우디가 이란 반체제 언론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란 내 불안을 조장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진짜 시위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자치구에 폭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사우디 이란 전쟁이 일어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월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두 나라가 세계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의 주유소라고 불리는 사우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 석유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가 전쟁터가 된다? 그 파장이 엄청나겠죠. 이란은 원유 문지기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 원유의 30%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무려 수입 원유 70% 정도가 이 해협을 통해서 오고 있고요. 이 해협이 세계 원유 시장을 돌리는 중요한 길목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 이란, 전부터 핵 문제와 관련해서 서방의 압력이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곤 했었죠. 만약 전쟁이 난다면 사우디와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이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큰데요.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이 마비돼서 세계 경제가 휘청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생략해서 설명해드렸지만 사실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는 미국과 러시아, 중동의 주변국 등 많은 나라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안 그래도 국제정세가 뒤숭숭하게 흘러가고 있는 요즘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